요즘 투자만 하면 이상하게 남들만 수익 나고 나는 고점에 사고 바닥에 파는 느낌 드시죠? 집값과 주가, 뉴스에 마음이 흔들리고 통장에 현금만 쌓이는데 정작 노후 소득 설계는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수익을 갉아먹는 5가지 습관을 아주 단순한 점검표로 바꿔서 바로잡는 방법이 명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황혼경제연구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은 추격 매수, 자산 편중, 과잉연금, 고비용 세금, 누수, 무계획 인출이라는 5가지를 자동이체와 글로벌 분산, 현금 버킷, 저비용 중심, 리밸런싱 가드레일로 바꾸는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내용에 공감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합니다. 혹은 동의합니다. 같은 짧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어오셨습니다. 좋은 종목만 잘 고르면 되고 타이밍만 잘 맞추면 수익은 따라온다고요. 집과 국내 시장에 익숙하다 보니 내 돈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많이 모였고 현금은 언제나 안전하니 쌓아두면 든든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이니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먼저고 뉴스와 주변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어 놓으니 순간의 결정이 쌓여 습관이 듭니다. 교육비와 대출을 감당해 온 세월, 집값과 주가를 같이 지켜본 경험이 이런 믿음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의 돈은 운이 아니라 구조에 반응합니다. 지금 내 수익을 갉아먹는 진짜 원인은 종목이 아니라 습관일지 모릅니다. 오를 때 사고 떨어지면 파는 추격, 집과 국내 시장으로만 몰리는 편중, 필요 이상으로 쌓아둔 현금, 보이지 않게 새는 비용과 세금,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인출. 이 5가지가 내 노후 설계를 조금씩 잠식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무엇을 샀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성과를 좌우한다면 오늘부터 바꿔야 할 것은 종목 목록이 아니라 운용 습관 아닐까요? 이 영상에서 잡을 핵심 키워드는 5가지입니다. 자동이체로 흔들림을 막는 것, 글로벌 분산으로 한 바구니 위험을 줄이는 것, 현금 버킷으로 생활비를 분리해두는 것, 저비용 중심으로 새는 돈을 막는 것, 리밸런싱과 가드레일로 계획적인 인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차로 비유하면 급브레이크와 급가속이 아니라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를 생활 언어로 풀어드리고 가정에서 바로 합의에 시행할 수 있는 점검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한 줄 요지는 이렇습니다. 종목보다 구조, 감정보다 규칙, 개인 의지보다 시스템이 이깁니다. 돈은 머리로 굴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손가락이 앱을 누르는 그 순간의 감정이 결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원리를 생활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수익이 날 때 뛰어오르고 손실이 날 때 도망치게 만드는 건 정보 부족보다 리듬의 문제입니다. 가격은 파도처럼 오르내리는데 우리는 그 파도의 꼭대기에서 뛰어들고 바닥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 흐름을 거꾸로 타지 않으려면 내 계좌가 스스로 일정한 박자에 맞춰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가 바로 자동이체입니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가면 내 기분과 뉴스의 온도는 매수 버튼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손이 아니라 시스템이 매수의 타이밍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디에 흘려보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정을 붙여온 건 집과 국내 시장이지만 노후의 위험은 한 동네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익숙함이 편하지만 모든 알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작은 흔들림도 크게 느껴집니다. 해외와 국내를 함께 담아두면 같은 폭풍에도 배가 덜 흔들립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를 한꺼번에 담아주는 지수형 상품을 기본으로 두고 국내는 생활 리듬과 연결되는 배당이나 가치 요소를 얻는 정도로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넓게 나누는 선택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는 곳만 고집하면 편하나 모르는 곳에도 나눌수록 안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금 이야기도 꼭 필요합니다. 통장에 현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은 마음의 안전망이 아니라 생활의 안전판으로 쓰셔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생활비에서 연금이나 임대처럼 확실히 들어오는 금액을 뺀 뒤 나머지 필수 지출의 12달에서 24달만 현금 버킷으로 따로 두는 겁니다. 그 바깥의 돈은 단기 국채나 우량채처럼 흔들림이 적고 금리가 붙는 그릇으로 옮겨 일하게 하세요. 이렇게 나누면 위기가 와도 매달 지출을 걱정하지 않고 남은 자산은 제자리를 지키며 회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요지는 현금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현금이 시간을 벌어주게 만드는 설계가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비용과 세금은 조용히 새는 구멍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상품 설명이나 과거 수익률이 화려해도
계좌에 남는 건 비용과 세금을 뺀 후의 숫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더 크게 남기려면 싸고 단순한 것을 코어로, 비싼 건 위성으로라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총보수가 낮은 지수형을 중심으로 두고 특색 있는 운용은 내 포트폴리오의 작은 일부에서만 시도하세요. 세금도 숫자로 관리해야 합니다. 분배금이 자주 나오면 기분은 좋지만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 덜 드는 계좌에 이자나 분배가 많은 상품을 넣고 세금이 큰 상품은 가급적 들고 가며 거래를 줄이는 식으로 배치하면 같은 수익도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요지는 화려한 이야기보다 조용한 숫자가 계좌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리듬의 마지막 규정입니다. 사람들은 오르는 자산을 더 갖고 싶어 하고 떨어지는 자산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는 내 기분이 아니라 목표 비중으로 숨을 쉽니다. 비중이 많이 부풀어 오른 자산은 조금 덜고 위축된 자산은 조금 채워 넣는 리밸런싱이 그 숨을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달력에 반기 한 번 점검 같은 체크만 걸어도 과도한 매매를 줄일 수 있고 목표 대비 크게 벗어났을 때만 움직이는 임계치 기준을 더하면 비용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울수록 더 중요한 건 인출의 규칙입니다. 매년 같은 금액을 고집하기보다는 자산이 많이 자랐을 땐 조금 더, 힘들 땐 조금 덜 쓰는 가드레일을 정해두면 초기의 나쁜 장세가 전체 설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지는 가격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비중과 인출 조정하는 규칙을 지키는 편의 장기 생존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를 생활 장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월급날 혹은 연금 지급일 다음 날 자동이체가 시행되게 해두고 그 돈은 국내와 해외를 함께 닿는 바구니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생활비 통장은 따로 두어서 월 초에 현금 버킷에서 한 달분만 옮겨 쓰고 나머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앱을 열 때마다 상품을 비교하기보다 총보수와 세후 성과가 낮은 것을 골라내는 두세 가지 기준만 확인합니다. 반년에 한 번 배우자와 마주 앉아 목표 비중과 인출액을 적어둔 종이를 꺼내보며 지금 비중이 많이 벗어났는지 인출액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말로 확인합니다. 이 루틴은 복잡한 경제 뉴스를 단순한 가정의 규칙으로 번역해줍니다. 요지는 돈의 언어를 가족의 언어로 바꾸면 꾸준함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아직 소득이 있는 분은 자동이체의 금액을 조금씩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매출이 들쭉날쭉해도 분기마다 한 번은 이체를 시행하는 식으로 박자를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은퇴를 막 시작하신 분은 현금 버킷을 넉넉히 두어 심리적 안전을 먼저 확보하시고 시간이 지나 회복이 보이면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서서히 원래 목표로 되돌리는 영리듬을 타시면 됩니다. 부모님 지원이나 자녀 교육비처럼 예측 가능한 큰 지출이 앞에 있다면 그 시점 전후로 현금 버킷을 늘려 변동성의 파도를 피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지는 내 형편의 계절을 인정하고 계절마다 리듬을 다르게 설계하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원리는 결국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감정은 파도고 규칙은 방파제입니다. 자동이체는 파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주고 글로벌 분산은 여러 항구를 만들어 한 곳에 폭풍을 분산시킵니다. 현금 버킷은 파도가 높을 때 잠시 머물 위판장이고 저비용은 항로의 통유를 낮춰 항해 거리를 늘려줍니다. 리밸런싱과 가드레일은 배가 항로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자동 주타 장치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를 더 멋지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항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지는 오늘 정한 규칙이 내일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 마음이 모여 평생의 수익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부터 집으시죠. 밤사이 급등했다는 뉴스가 첫 화면에 뜨고 단톡방에는 이제라도 타야 하나요? 라는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출근길에 증권 앱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면 마음은 이미 시장의 속도에 끌려가 있습니다. 점심때는 동료가 수익 인증을 보여주고 퇴근길엔 주가가 살짝 꺾였다는 속보가 떠서 손가락이 파는 버튼 위에서 망설입니다. 집에 와서는 냉장고를 열며 한숨을 쉬고 거실 테이블엔 이자 조금 붙은 예금 통장이 놓여 있습니다. 안전하니 든든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지만 어디선가 이러다 노후가 부족해지면 어쩌지 하는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감정을 흔드는 자극은 매일 오는데 그 자극을 걸러낼 구조가 없었을 뿐입니다. 주식은 오르면 사고 싶고 떨어지면 피하고 싶습니다. 집은 익숙해서 더 믿음이 갑니다. 현금은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모두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다만 본능만으로는 긴 항해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긴장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설계의 부재로 돌려놓겠습니다. 구조가 없으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반대로 구조가 생기면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삶과 우리가 꿈꾸는 삶 사이에는 벽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리 한 칸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다리를 오늘 여기서 함께 놓아보자는 제안입니다. 다리는 거창한 공사가 아닙니다. 집안의 언어로 번역된 몇 가지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첫째는 시간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주식이나 환율이 요동치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월급날 다음 날 혹은 연금 지급일 다음 날 자동이체가 시행되도록 정해둡니다. 이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집안의 약속으로 만듭니다. 둘째는 돈의 통로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생활비 통장은 생활비만 오가게 하고 투자 통장은 자동이체와 배당, 리밸런싱 자금만 오가게 합니다. 섞이기 시작하면 감정이 투자로 흘러들고 투자가 생활로 새어나갑니다. 셋째는 버킷을 세우는 일입니다. 현금 버킷에서 매월 초에 한 달 생활비만 옮겨 쓰고 그 외의 돈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파도가 높아져도 생활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 계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는 대화를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이번 주말에 배우자와 주간 가계 흐름 회의를 열어보세요. 어려운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책 한 장을 펴고 세 줄만 적습니다. 이번 주 들어온 돈, 나간 돈, 다음 주 자동으로 시행될 돈. 여기에 오늘 배운 5키워드를 덧붙여 확인합니다. 자동이체가 제대로 돌고 있는지, 해외 분산 비중이 유지되는지, 현금 버킷이 너무 불어나지 않았는지, 총보수가 높은 상품이 끼어들지 않았는지, 리밸런싱과 인출 가드레일이 지켜졌는지, 말로만 하지 말고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우리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다. 우리는 주식 안에서 해외 비중을 고정한다. 우리는 생활비는 버킷에서만 꺼내 쓴다. 우리는 비싼 상품은 피한다. 우리는 반기에 한 번 비중을, 해마다 한 번 인출액을 점검한다. 문장으로 된 약속은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데려와 줍니다. 다섯째는 유혹의 경로를 차단하는 일입니다. 증권 앱의 알림을 줄이고 단톡방의 과열 스크린샷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잔액은 매일이 아니라 정해진 요일에만 확인합니다. 인간은 장면에 끌립니다. 빨간불과 초록불이 화면에서 춤추면 계획은 순식간에 잊힙니다. 그래서 장면을 줄이고 문장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획대로 이 한 문장이 장면의 불꽃을 잠재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문장이 결국 계좌의 성격을 바꿉니다. 여섯째는 가족의 합의를 통해 꾸준함을 만드는 일입니다. 혼자 하는 결심은 피곤할 때 쉽게 무너집니다. 함께 만드는 규칙은 서로를 붙들어 줍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참여하는 작은 회의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세요. 한 사람은 자동이체와 계좌이체일을 확인하고, 한 사람은 총보수와 세후누수를 체크하고, 한 사람은 생활비 버킷을 관리합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쉬운 말로 바꿉니다. 비용이 낮다는 통행료가 싸다로, 리밸런싱은 부풀면 조금 덜고, 꺼지면 채운다로, 가족 언어로 바뀐 규칙은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긴장을 희망으로 묶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잘못이었다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정보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의 나는 오늘 만든 구조를 가지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감정을 대신해주고, 글로벌 분산은 예측 못할 사건을 분산시켜줍니다. 현금 버킷은 시간을 벌어주고, 저비용 원칙은 새는 돈을 막아줍니다. 리밸런싱과 가드레일은 계획을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이 5가지가 연결되면 시장의 소음은 줄고 내 삶의 리듬이 커집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이 이야기부터 꺼내보세요. 우리 집도 다리를 놓아보자. 그렇게 한 칸을 놓는 순간 불안과 안도의 거리는 눈에 띄게 좁아집니다. 이제 시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증권사 앱을 열어 자동이체부터 걸어보세요. 주식과 채권을 담는 기본 바구니에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내일 기분이 어떻든, 다음 달 뉴스가 어떻든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동이체가 돌기 시작하면 추격 매수의 유혹이 절로 약해집니다. 이어서 투자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분리하시고 배당이나 이자 등이 들어오는 통로를 투자용 계좌 하나로만 모아두세요. 돈의 길을 따로 내놓아야 감정이 생활로 새지 않고 생활이 투자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 회의를 20분만 잡으시고 종이 한 장에 목표 비중과 규칙을 적어두세요. 주식과 채권, 현금을 어떻게 나눌지, 주식 안에서 해외 비중을 어느 정도 지킬지, 반기 점검과 리밸런싱 임계치를 어떻게 둘지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주식 내 해외 비중은 30%에서 50% 구간에 고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환율이 마음에 걸리더라도 매달 같은 날 자동이체가 들어가면 장기 분산이 알아서 평균을 맞춰줍니다. 이 문장들을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면 꾸준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내달 넣는다. 우리는 해외 비중을 지킨다. 우리는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면 조금 덜고
조금 채운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내년의 나를 도와줍니다. 현금 버킷은 생활을 지켜주는 안전판입니다. 월 생활비를 계산할 때 연금이나 임대처럼 확실하게 들어오는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필수 지출의 12달에서 24달만 생활비 통장과 별도의 버킷으로 두세요. 예를 들어 매달 250만 원이 필요하고 확정 현금 흐름이 150만 원이라면 모자라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12개월이면 1200만 원, 24개월이면 2400만 원이 버킷 규모가 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버킷이 너무 커지면 남는 현금은 단기 국채나 우량채 같은 그릇으로 옮겨두세요. 목표는 현금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악장에서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상품 선택은 단순할수록 강해집니다. 코어는 저비용을 고집하시고 총보수가 낮은 광범위 지수형으로 중심을 세우세요. 과거 수익률이나 화려한 스토리보다 내 계좌에 남는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분배가 잦아 세금이 많이 새는 상품은 절세 계좌에 넣거나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굳이 액티브 아이디어를 쓰고 싶다면 포트폴리오의 작은 위성에서만 시험해 보십시오. 싸고 단순한 코어, 제한된 유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면 실수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리밸런싱은 비중이 숨쉬는 리듬입니다. 달력으로 반기에 한 번 점검하되 목표 대비 5%포인트 안팎으로 벗어났을 때만 움직이는 임계치를 걸어두면 과도한 매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르는 자산을 조금 덜고 위축된 자산을 조금 채워 넣는 이 한 동작이 장기 생존을 도와줍니다. 렌트가 눈앞이거나 이미 시작되었다면 인출 가드레일도 함께 적으세요. 첫 해에 인출액을 정해놓고 자산이 많이 자랐을 땐 조금 더, 힘든 해엔 조금 덜 쓰는 범위를 미리 합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초반의 나쁜 장세가 전체 계획을 망가뜨리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자동이체는 10만 원부터, 해외 비중은 주식 내 30%부터, 현금 버킷은 12개월부터, 리밸런싱은 반기 점검부터.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출발하시고 석 달에 한 번씩만 한 단계씩 키워보십시오. 꾸준함은 결심이 만들지 않습니다. 루틴이 만들고 루틴은 문장으로 적힌 규칙이 만듭니다. 자동이체, 글로벌 분산, 현금 버킷, 저비용, 리밸런싱과 가드레일이라는 5 키워드를 집안의 약속으로 바꾸면 시장의 소음은 배경으로 물러나고 설계가 전면에 서게 됩니다. 주의할 점도 간단히 짚겠습니다. 배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쏠리면 경기와 금리 국면에 따라 자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이자가 오를수록 내 수익을 갉아먹으니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 확대는 피하십시오. 환율을 맞추려는 시도는 스트레스만 키웁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 자동이체가 이미 평균 단가를 낮춰줍니다. 단기 급락이 와도 생활은 현금 버킷에서 투자는 계획대로라는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뉴스는 배경으로만 보시고 실행은 규칙에 하도록 맡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달, 3달, 반년이 지나면 계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변동성은 남아있어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잔액의 곡선이 이전보다 부드러워집니다. 오늘의 작은 시행이 내일의 평온을 만듭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앱을 열고 자동이체 버튼을 누르시고 가족과 약속을 적어두시고 생활비와 투자의 길을 분리해 두세요. 그 한 걸음이 평생의 설계를 바꿉니다. 결국 답은 종목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추격 매수, 편중, 과잉현금, 고비용, 무계획 인출이라는 5 습관을 자동이체, 글로벌 분산, 현금 버킷, 저비용, 리밸런싱 가드레일이라는 설계로 바꾸면 오늘 인트로에서 드린 왜 나는 고점에 사고 바닥에 파는가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시장의 등락보다 강한 것은 내가 미리 정해둔 규칙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줄 실행입니다. 오늘 앱을 열어 자동이체 10만 원을 걸고 주식 내 해외 비중을 30%로 고정하며 생활비 기준으로 현금 버킷 12개월을 메모해 두세요.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오늘 만든 작은 구조가 내일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 마음이 평생의 수익 큐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공감되셨다면 감사합니다. 혹은 동의합니다. 같은 한 줄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황운경제연구소는 앞으로도 정확한 출처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경제 정보와 정부, 혜택, 마인드셋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